제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5회 고급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다. 수준이 딱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회차가 조금 쉬었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은 조정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은 역시 유적 시대 문제지요. 유적 유물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주먹도끼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물 카드에 보니까 순배찌르개라고 나와 있네요. 주먹도끼가 아니었네요. 자, 순배찌르개. 그래서 출토지는 단양 수양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수양계는 구석기 유적지죠. 순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한데 이게 이제 확대 실측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는데 나무를 끼워서 끈으로 엮어서 창의 역할을 했던 후기 구석기 때 유물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창의 역할을 했던 구석기 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제 됐고요. 소개에서 보니까 역시 뗀석기, 떼어낸 석기 됐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때 대표 토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서 그렇죠 살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기 구석기니까 구석기 시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었고 세 번째 보시면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는데 이것은 청동기 때 지배자 군장이 죽었을 때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고인돌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반달돌칼이기 때문에 청동기지요. 그래서 반달돌칼은 그 벼 이삭을 추수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가락박혀 뼈바늘을 이용했다. 원시적인 수공업 신석기입니다. 그렇죠? 신석기.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유물 찾는 거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표가 나왔어요. 이 우표에는 구간이 구지봉에서 6개 알을 맞이하고 텄어요. 그러면 구지봉에서 육가야. 그렇죠? 그럼 가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아래에 보시면 그 6개 알에서 태어난 김수로. 그렇죠? 수로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건국신화. 그러면 김수로의 가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금관가야 쪽이 가깝겠죠? 아무튼 가야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역시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철의 생산이 뛰어나서 이 낭랑 그리고 외에 철을 수출하고 그리고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나라 철의 나라 가야 1번 정답이죠. 2번 12월의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제가외에 있는 고구려의 귀족회의지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네 번째 보시면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이것은 신라잖아요. 신라의 초기 상황. 그래서 신라 틀렸고 다섯 번째 만의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한이죠. 마한이 이제 만의 상황인데 만 중에서도 이제 백제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야는 아니니까 가야의 정답은 1번이다. 3번 문제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지금 사진 보니까 누가 묶여 있고 왕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왕께서 불교를 일으키시려고 하였는데 저 2차돈, 2차돈이구나. 불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하늘이시여. 백성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차돈이 순교하는 모습이죠. 그 앞에서 이제 버풍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6세기 신라 버풍왕에 대한 모습이고 1번 들어갈게요. 병부와 상대증을 설치하였다. 버풍왕인데요. 버풍왕 1번이 정답인가 봅니다. 그렇죠. 2번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했다. 이거는 백제 성왕입니다. 그렇죠. 22부 백제 틀렸고
세 번째,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6세기 진흥왕 때지요. 신라의 정성기 진흥왕 때 역사서를 또 편찬하게 했다라는 것.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으니까 6세기 신라의 지증왕 때,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요. 지방에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로 두고 왕족을 파견했던 백제 무령왕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이다.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가 한번 볼게요. 을지문덕이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매번 싸우다가 달아났습니다. 그 아래 맨 아래줄에 보면 살수를 건너서 30리 떨어진 산에 진을 쳤으니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니겠느냐. 그렇죠?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나번 볼까요? 나번.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했다. 강왕 도종이 무리를 독려해서 성의 동남 모퉁이에 흑산, 토산을 쌓았으니 이것이 안시성 전투고, 살수대첩은 수가 쳐들어왔었고,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 왕 태종이 직접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진왕이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6세기 6세기 진흥왕이죠. 대가야니까. 그래서 6세기 진흥왕인데, 진흥왕이라고 하면 그 가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6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장왕을 그래서 옹립을 하는데요. 이 연도를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죠. 자, 살수대첩. 그래서 살수대첩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이후에 당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당나라하고 친교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고구려의 왕, 그렇죠? 영유왕. 그러니까 요것에 화가 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보장왕을 옹립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고 그에 열받은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 딱 요 가운데 있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켰으니 이거는 5세기 때 장수왕이니까 훨씬 더 이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다. 네 번째 보시면 계백이 이끄는 황산벌 전투는 660년이잖아요. 그렇죠? 660년 황산벌 전투는 이 이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전투. 그러니까 이때는 삼국시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후 상황이구나. 다섯 번째,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것은 이제 371년 4세기 때 일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위치는 이제 공주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공주시에 있고요. 그리고 소개는 송산리 6호분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했더니 그 입구가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발굴 당시에 보니까 벽돌 양식의 무덤이었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것이 이제 산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굴이 안 된 그대로의 상태가 나타나게 됐다.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번. 모주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굴식돌박 무덤이다라는 거죠.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이잖아요. 틀렸고. 니은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다라는 거죠. 중국 남조와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남조 벽돌 무덤 양식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 니은번은 맞고요. 자, 디귿번. 고구려 장군 총과 유사한 돌무지 무덤이다. 아니라고요. 벽돌 양식이라고요. 그렇죠? 리얼번.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 그래서 지석이 발견이 됐고요. 이 지석에 사마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 이 사마왕은 그 무령왕릉의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마왕과 사마왕 비가 묻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이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땡땡 신문인데요. 쇼소인 소장 유물로 보는 고대 한일 교류입니다. 쇼소인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유물 아래 보면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느낌이 딱 오죠. 민족문서인가? 그렇죠. 민족문서가 발견된 것이 정창원이니까. 자, 쇼서인의 유물 중에는 일본어로 사할이라고 하고 통칭되는 금속재 그릇에 수백 점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뾰족한 침으로 바닥에 위수 네 말이라고 새긴 것도 있고요. 위수는 사람 이름이고 네 말은 어디의 관등인 남아를 의미한다. 남아는 11관등이에요. 골품제. 다시 얘기하면 신라의 11관등. 다시 얘기하면 가는 뭐냐? 신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월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했다. 신라잖아요. 그렇죠? 1번, 솔빙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유행한 것은 발해입니다. 솔빙부의 말. 자, 두 번째, 병난도를 통해서 송상인과 교역했다. 고려에 국제무역한 병난도가 나와 있다. 세 번째, 청해진이 국제무역 거점으로 번성하였다. 이것은 신라 때 신라말 장보고가 설치한 곳이니까 신라시대 맞죠? 네 번째 보시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 고구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고구려 2세기 때 상황인데 틀렸다. 자, 5번 토지의 비옥돌 6등급 전문 6등법은 조선 세종 때 얘기입니다. 틀렸죠. 3번이 정답. 우리가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국보 제78호인 이 불상은 반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형상한 거고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삼국시대 금동불상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불상이고 여기에서 보면 반가의 자세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보면요. 요것은 이제 어느 나라 겁니까?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죠. 일단 삼국시대 아니에요. 남북국시대잖아요. 두 번째, 요건 뭐예요? 원나라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금동불상이지요. 그래서 고려 금동관음보상 좌상에 앉아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요것은 고려의 예전에 우리가 광주에 있는 충국리 철분,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고려시대 거고요. 네 번째, 이것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죠?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4번이 맞겠네요. 5번 보시면 이것은 어느 나라? 고구려예요. 삼국시대는 맞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요. 이것과는 거리가 있죠. 왜? 반가의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4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 장군의 묘지석 탁본인데요. 백제야, 백제. 묘지문에는 그의 이름을 상지라고 했고요. 조상은 부여시로 나왔는데 그럼 부여상지인가? 그 아래 보니까 흑치지방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를 성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지. 흑치가 성이고요. 상지가 이름이에요. 흑치상지죠. 자, 여러분 흑치상지는 언제 봤죠? 우리가 부흥운동 때. 그렇죠? 지금 백제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은 흑지상지 그리고 도침, 복신 이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660년에서 663년까지.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김움돌의 반란을 진압했다. 이거 17세기 신문왕 때잖아요. 신라 때예요. 통일신라 신문왕.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완산주를 도읍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건 견훤이지요. 견훤. 자, 세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궁예입니다. 그래서 궁예의 후 고구려 얘기고. 네 번째 보시면요.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퇴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임종성 같은 경우는 백제 부흥운동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정방, 당나라 이것은 언제 나올까라는 거죠. 자, 당나라 소정방이요.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약탈 자행을 합니다. 나담 전쟁. 그렇죠?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 상황인데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유민들을 회유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약탈을 자행하고 아주 몹쓸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모은 흑지상지, 그렇죠? 그래서 소정방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소정방을 격퇴시키지요. 그래서 격퇴시키고 당시에 이제 백제성 한 200여 개를 회복하는 그 전승을 전공을 거두기도 하는 것이 이 4번의 문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4번은 정답. 5번 안승을 왕으로 받들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었다. 안타깝게도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모잠과 고현무가 그 왕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을 지도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을 찾아야 되고요. 그 지역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국보 제3호인 이 비석은 진흥왕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데요. 조선 후기 김정희에 의해 고증되기 전까지는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로 인해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뭘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학대사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가번은 뭡니까? 가번 지금 이것은 지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아닙니까? 그렇죠? 광개토대왕릉비고 나번은 뭐죠 이게? 이게 북한산 비죠. 그렇죠? 북한산 비석. 자, 이 북한산 비는 한강을 점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전체를 점령했다. 한강 하류를 장악했다. 자, 답번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사택지적비예요. 사택지적비는 백제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그 귀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라번은 이거 뭡니까? 중원고구려비죠.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자, 마번 보시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단양적성비죠. 그래서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한강 상류를 장악하고 그 세운 비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지요. 나번이 정답. 자, 10번 들어갈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옛 고구려 장수 대조영은 옛날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이구나. 태백산에서 남쪽 선에 자리를 잡아서 축청무 원년에 나라를 열었는데 뭐라고 열었죠? 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 발해라고 고치게 되니 가는 발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입니다. 자, 1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라의 골품제지요. 신라 신분제, 골품제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주장함을 설치해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 이것은 발해의 대학교지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했죠? 발해 대학교 주장함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해 문왕 때인데 어찌됐건 지금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2번은 맞겠다. 세 번째, 독서상품권을 마련해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으니 이것은 8세기 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독서상품권. 네 번째,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했으니 이 백제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 문화전파. 다섯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제정했다. 이거 어느 나라? 고조선의 8조법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10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11번의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 긋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명령하기를 경관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서 시정의 잘잘못을 논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봉사,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제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승로가 올린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끝나야지요. 최승로, 그럼 누구예요? 성종이죠. 자, 이제 앞선 5대 조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것은 삼고 기록해서 조목별로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승로의 실무 28조 중에 내용이고 지금 왕은 누구예요? 고려 성종. 그래서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전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승로는 5대 왕의 치적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1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을 파견했다. 그렇죠. 이것이 고려 성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관학진흥을 위해서 양연고 고려 예종 때입니다. 그렇죠. 고려 예종 때 이 그 장학재단이에요. 그래서 돈 주겠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국가에서 줄게. 세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비왕건법을 시행했다. 고려 광종이지요. 광종,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반시켜 주는 거죠. 네 번째, 신도를 등용하고 전민 면정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국민왕이지요. 국민왕. 그래서 그 당시의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5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고려 태조지요. 만약에 의창이라고 하면 정답이겠죠. 성종. 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가가 뭐냐? 가의 병사가 귀주를 지나서 강감창 등이 동교에서 맞서 싸웠다. 아군이 추격해서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니 시신이 들을 덮고 사로잡은 사람과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10만여 명 중에 겨우 몇 명, 수천 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이 고려사인데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귀주대첩은 어느 민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렇죠. 거란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는 거란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1번. 화포를 사용해서 진포에서 격퇴했다. 진포 전투는 일단 그 고려 말에 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그 기구였지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만들어서 화포 배에 실어가지고 진포 전투 우왕 때 있었다라는 거죠. 2번,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구성을 개척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윤관의 예종 때 윤관의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토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진과 관련돼 있다. 자, 세 번째, 개경에 나성을 축조해서 침입에 대비했는데 이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리장성을 쌓았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강감찬의 건의로. 자, 네 번째, 이종무로 하여금 근거지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 세종 때 그렇죠. 왜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구 토벌을 목적으로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서 항쟁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고종 때 최후가 그렇죠.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몽골 애들 때문에 그렇죠. 몽골의 침입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3번.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6기를 설치했다. 6기의 직원과 장수를 배치했는데 그 후에 응양군, 용호군, 2군을 설치했으니 2군은 6기보다 지위가 높았다. 자, 2군 6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군 6기는 고려의 중앙군이지요. 그래서 고려의 중앙군을 지금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2군 6기. 그렇다면 문제에서 국가, 고려에 대한 집안 통치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전국을 5경 15부 62주 에헤이. 이것은 발해 선왕 때 그렇죠. 발해 전성기 선왕 때 그 통제 지방 통제 내역이죠. 두 번째, 지방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향부곡소가 고려에 있고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가면서 없어지게 되지요. 자, 세 번째,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리까리 한다 말이죠. 일단 고구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방장관을 욕살 혹은 철여근지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통치했으니 이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수도 금성에 머물게 해서 그들의 힘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했으니 역시 통일신라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특별시 5개를 설치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수도가 금성, 한쪽
밖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을 그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시 5개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소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봐라. 묘청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가의 임원역은 음향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이니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요. 금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묘청이 얘기한 거죠. 그럼 어디예요? 서경이죠. 서경, 지금의 평양을 얘기하고 있다.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1번.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무신정권 때 고려 무신정권 때 공주 명학소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되었다. 이것은 개성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의 선주교에서.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이건 뭐예요? 원산학사입니다. 원산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으니 원산학사다. 네 번째,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으니 이것은 경주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물산장려회가 발족되었으니 조만식은 어디 평양에서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 1920년대 상황. 자, 1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공로로 이번에 왕의 부름을 받아 벼슬을 받게 됐대. 그가 준 목화씨를 장인인 정천익이 심어서 재배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 공민왕 때 목화씨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씨 10토를 문익점이 가져오는데 이건 이제 장인하고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제 재배를 했는데 문익점이 갖고 있는 건 싹 다 죽어요. 근데 장인이 갖고 있었던 그 몇 톨 안 되는 거에서 다 죽고 한 톨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목화 재배에 성공을 했었다라는 거지요. 1번.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 이거는 실세기 신문왕 때 신라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농상집요를 소개하는 관리. 고려 말에 고려 말 맞는데요. 이암이 소개합니다. 이암. 그래서 고려 말의 상황을 묻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상 집요는 우리나라의 책이 아니죠. 그래서 원나라의 농법서를 유입해 온 거예요. 세 번째, 당백전을 주저하는 관청소송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찍어냈죠. 그래서 왜? 그 경복궁 중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지요. 네 번째, 공과를 받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동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고추, 담배 등 산품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2번이 고려말 상황으로 정답. 그래서 15번의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우리가 1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런 문제가 시간이 좀 허비가 되지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고 선택지를 또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 16번 문제입니다. 가. 자, 가번에 보시면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칭하고 지미라칭하고 사라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짐을 고로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루같이 나오고 짐을 고로 낮추었다라는 것은 이 원간섭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관제가 격화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정도 1270년 정도 개경환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사도 기철, 태감, 권겸, 부원군 노책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대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기철이 숙청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철이 숙청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기철은
그 권문세족의 대표지요. 그래서 국민왕 때 상황이다라는 거. 국민왕의 반원 정치, 그렇죠? 그래서 개혁 정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4세기입니다. 그래서 1356년인데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1번.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원간섭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놓고 두 번째.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과전법 공양왕입니다. 그렇죠? 국민왕 다음에 한참 뒤에 공양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391년에 과전법 시행. 자, 세 번째.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그러면 김윤우는 이제 몽골에 2차 침입되잖아요. 그러면 2차 침입 우리가 몽골과 화해를 했는데요. 이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네 번째.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것은 1170년에 무신정변 아닙니까? 그럼 훨씬 이전 상황 안 되고. 다섯 번째 보시면 우왕이 요동정벌을 위해서 이성계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정벌 우왕 때잖아요. 벌써 우왕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도 몰라도 그냥 다 맞아요. 그렇죠? 다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는 건 1388년 그 상황이죠. 자, 17번.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규보가 쓴 이 글은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어디에 가에 조판 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그럼 조판이니까 인쇄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원악한 오랑캐가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을 수 있는 일이 없게 해달라. 전쟁에 그치고 전국이 평안하며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부처의 힘을 힘입어서 그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려고 몽골을 물리치려고 했었던 이 모습인데 지금 이것은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이 장경판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써서 올린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최씨 정권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거다라는 거에서 착안하면 제조대장경, 다시 얘기해서 8만 대장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8만 대장경은 어디에서 조판을 하게 되죠? 강화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몽골의 침략이 있을 때 강화도에서 조판하고요. 그리고 수기 스님, 수기 총통에 의해서 조판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1번.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진 것은 황룡사 9층 목탑 아닙니까? 그렇죠?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어차피 소실돼요. 그렇죠? 안타깝다. 두 번째.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 아닙니까? 그렇죠?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거 8만 대장경. 맞지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문제도 잘 알아두세요. 벌써 하나의 문제에 두 개의 선택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지심체 요절은 일단 백운 경안 스님에 의해서 그 조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왕 때 간행되지요. 우왕 때 간행되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콜랭드 플랑시가 대사로 왔었는데 이 대사가 이 직지심체 유절을 민반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팔아버리기 때문에 직지심체 유절은 지금 어디에 있다? 파리에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뿐만 아니고 뭐도 나옵니까? 금동불 입상, 금동 입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도 나오죠? 사리보관함도
나왔다라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8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나는 충선왕을 수행해서 원간섭기 때 활동했다. 어떤 것 같아요.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또한 여공배설을 저술하고 역사설인 사략, 이재현이죠.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여공배설, 그렇죠? 그래서 이재현은요, 충선왕 때 만권당을 설치했는데 이곳에서 성리학을 공부해요. 그렇죠? 이재현. 그래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사략도 저술을 했던 게 이재현입니다. 돌아와서 자, 1번.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안타깝지만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서 안향이 최초로 소개를 하는 것이 성리학. 두 번째, 구제학당을 세워서 교육에 힘썼다. 구제학당은 고려 전기 문종 때죠. 그래서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다. 세 번째,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현의 성리학 심화. 네 번째,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것은 이제 정제두죠.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가학의 형태로 계승하게 되는 양명학 발전시켰던 정제두.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는 이황이지요. 이황 성학 10도입니다. 군주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학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9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응거한 김삼이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김삼이 효심의 난이 나왔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인데, 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언제입니까? 연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건 알죠. 누구 때냐? 무신 정권 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 반무신 정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세기 말인데 1193년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쳤을 때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신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라번에 있어요. 라번. 지금 보면 무신정변 1170년이고 그리고 개경환도 1270년인데 자, 딱 정확하게 나왔죠. 무신집권기는 딱 이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70년에서 12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강화도로 환도했을 때 그때 이제 무신정권기니까 라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번입니다. 자, 가가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인데요.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 문헌 자료 병주에서 아래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무엇이라 보낸다.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난 날 차가운 음식을 먹는 한식이지요. 한식. 자,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입니다. 찬 음식 먹는 날. 자, 그럼 관련 행사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 않는 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한식이었다. 자, 1번.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 먹기. 자, 삼진날이에요.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 만들기, 팥죽 먹기. 양력 12월 22일. 뭡니까? 이때 동지죠.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고,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아야 된다라는 거죠. 단오날이에요. 그래서 음력 5월 5일. 자, 네 번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 먹는 날 한식이지요. 다섯 번째,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깨. 이것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력 1월 15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 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적이 매우
매우 적어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이에 주자소를 설치했대요. 주자소. 야, 주자소. 민무질 등을 제조로 삼아서 사소와 경전을 간행해도록 해라라는 것이요. 민무질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 이방원의 처남이에요. 이방원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처남이니까 민무질, 주자소, 주자소, 이방원, 태종.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전하의 뜻을 받들어 저희 신하들로 지원한 마음으로 동초를 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은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통 한의학을 연구한 동의보감이 간행된 것은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 때 왕명으로 허준이 편찬하게 되는 동의보감. 세 번째,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치국이 세종 때지요. 그래서 세종 때 그의 아들 문종이 만들긴 했는데 어찌됐건 세종 때 만들었다. 네 번째,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영조 때예요. 영조 때 홍봉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국문헌 비고 백과사전. 네 번째, 세계 지도인 혼인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태종 때 제작이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져온 이 세계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입힌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현존하는 이것이 뭐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21번의 태종의 설명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또 인물을 찾아봐야 된다. 자, 22번. 이 글은 누가 태조를 칭송한 문덕국의 서문이다라는 거죠.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고요. 조선 초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했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얘기했던 사람 정도전이죠. 그렇죠? 이건 뭐 삼봉 전도전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1번. 불시잔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이죠. 자, 두 번째,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기에서 축출되었다. 조선정기 살인파. 근데 이 살인파는요, 개유정난 이후에 생기는 말이죠. 훈구파와 살인파.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면 이 살인파 옹건파 사대부 정도로 불러도 되겠죠. 세 번째,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다. 이것은 성종 때 신숙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어서 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를 했다. 그러면 중종 때 김효사와, 그렇죠? 누굽니까? 조광조예요. 그래서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 그 현량과의 실시입니다. 그렇죠? 관리 청거제, 추천제. 다섯 번째, 박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했으니 이와 유성룡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가 2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3번.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가를 설치한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 대우한 것이었는데, 따라서 향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향사라는 얘기는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그 아래 보면 사표라는 사람은 뭐 일하다 사표 내는 게 아니고 학식과 덕행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사표라고 해. 그래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향사할 사람은 당치 않는 인물이기도 해서 사원은 많은데 사문은 더욱 침체되니 안타깝다는, 이 사문은 유교 문화 유학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현의 제사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서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서원. 그럼 1번 주세붕이 처음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인데 이 백운동 서원은 어떻게 이왕의 건의로 인해서 사액받습니다. 그래서 사액서원, 그렇죠. 소수서원으로 사액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유양소 아닙니까? 그렇죠. 유양소, 좌수와 별감, 유양소의 간부. 세 번째,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것은 사학 혹은 향교, 그렇죠. 향교. 네 번째, 조광주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 소격서입니다. 소격서.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매항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했다. 향도지요, 향도. 들렸고요.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4번입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봐라. 왕이 이르시기를 요즘 일로 말하건대 임꺽정이 많은 죄를 짓고도 올해도 법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지금 임꺽정의 난이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종 때 일어난 임꺽정의 난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난은 황해도, 경기도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임꺽정의 난 명종 때예요. 1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현종 때 예송 논쟁 두 차례가 발생되지요. 두 번째.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와 그렇죠.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거 명종 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기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 사림이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성조 때 시작되는 분단 정치에 대한 시작에 대한 내용이다. 다섯 번째, 패비 윤씨 사사 사건. 패비 윤씨 사건은 연산군 때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의 사화로 기록이 두 번째 사화로 기록이 되었던 갑자사화. 그렇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래서 무갑 기을. 그렇죠? 이렇게 외웠으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가 2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저희 배가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일본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해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렇게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를 만나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이 벨테브레라는 얘기네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 서양인이 화포를 잘 다룬다고 여기니 하멜. 그러면 하멜하고 벨테브레 얘기네. 그렇죠? 하멜 자네는 한양에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무엇에 배속돼서 훈련을 좀 담당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벨테브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하멜이에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또 공통점이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이고 제주도에 표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벨테브레는 무과 시험을 봐서 무과에 급제를 내요. 그래서 이제 귀화해서 무과에 급제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조선에 또 처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조선의 여인과 혼인을 해서 그 스라에 일남 일녀를 두었던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박연. 근데 이제 하멜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요. 아무튼 요때 그 가는 훈련도감에서 박연, 그러니까 벨테브레는 훈련도감에서 그 훈련 기술, 군사 훈련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국경 지역인 양계에 배치됐다. 고려 시대 때지요. 자, 두 번째. 소속 군인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고려 시대 때잖아요. 그렇죠? 군인전. 자, 세 번째.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훈련도감입니다. 살수병을 양성을 했고 언제 그 임진왜란 중에 창설이 되는 것이 훈련도감. 유사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라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의 소고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 얘기가 아니니까 시기는 맞는데 틀렸다. 자, 다섯 번째.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라는 거죠. 정조 때 설치한 장용영 정도가 되겠다. 친위 부대.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우리가 26번까지 한번 봐볼까요? 2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금 천하의 법 중에 군일보다 엄격한 것은 없는데 강옥립, 김경서 등은 중국 군대와 함께 적재 깊숙이 들어가서 힘껏 싸우다 죽지 않고 도리어 투항을 처형해서 적의 뜰 무릎을 꿇었으니, 그렇죠? 신하의 대의가 땅을 쓸어서 완전히 없어졌다. 화난다라는 거죠. 지금 강옥립이 투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옥립의 투항은 다시 얘기하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에서 광해군 중립 외교 이후의 일,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금 비판하고 있죠. 자, 1번.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으니 이건 세종 때 일이니까 광해군 훨씬 이전 상황. 두 번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이것은 선조 때, 그렇죠? 선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전 상황이고. 세 번째, 정일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 그래서 선조 때 서인 정철이 주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과 그리고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목대비 자신의 계모지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폐무살제라 해서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형제를 죽인 사람, 동생을 죽인 사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 이후 상황이에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성을 허용한 계약조는 세종 때 있었죠. 세종 때.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